살아가면서 다양한 통증에 노출되어 있는 현대인들.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여러 가지인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레 사라지는 통증도 있지만 어떤 통증은 계속 남아 일상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다리도 저리고 이제는 또 심해지니까 마비 증상까지 오고 허리가 아프니까 다리 종아리 일이 내려와가지고 아파가지고 힘들지 서 있기가. 일단은 어지럽고요. 다리에 힘이 없고 자꾸 넘어져요. 밖에 나가지를 못해요. 혼자서는. 허리에 통증이 느껴졌을 때 방치하게 되면 만성 통증으로 발전할 수 있어 빠른 진단과 치료가 중요한데요. 최근 양방과 한방 치료를 결합한 양한방 통합 치료를 선택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한방 통합 치료는 서로 다른 장점이 있는 양방과 한방 치료를 조합해 환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료를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옥진아 원장과 함께 양한방 통합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골격계의 통증 중 제일 흔한 허리 통증의 종류로는 뻐근하고 우리하게 아픈 근육통과 무거운 것을 들다가 삐끗하는 허리 근육의 염좌가 있습니다. 심하게는 소위 디스크라고 하는 추간판 탈출증, 척추관의 협착증, 척추분리증, 그리고 골다공증이 있는 어른들에게서 압박골절 등 여러 가지 질환이 있습니다. 허리의 통증은 잘못된 자세가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스포츠 손상으로 허리 통증을 호소하시는 환자분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허리 질환의 증상으로는 허리를 숙이거나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아프고 심하면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까지 점점 통증이 번지는 방사통이 발생합니다. 다리나 발이 벌레 기어가는 느낌, 찌릿찌릿한 저림, 반대로 남의 살 같은 무감각 같은 이삼 감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의 치료는 원인에 따라 달라지며 통증의 정도와 지속 시간에 따라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급성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진통제를 처방하고 물리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한방침 치료는 전통적인 치료법으로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비수술적인 치료로 척추 주변의 힘줄과 인대를 강화하고 신경 유착을 방해하는 프롤로 주사 치료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신경 차단술과 같은 스테로이드제를 포함한 주사 치료도 있습니다. 만약 비수술적인 치료로 개선되지 않거나 통증이 매우 심하고 근력 저하 등이 발생했을 경우 시술이나 수술적인 치료를 권유합니다. 양한방 통합치료는 현대의학과 전통의학을 결합하여 치료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치료법의 장점을 조화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양방의 진단기기를 활용하여 엑스레이 초음파로 정확하게 진단하고 인대와 힘줄을 재생시켜 척추와 관절을 튼튼하게 잡아주는 프롤로 주사 치료를 시행합니다. 한방에서 환자의 체질이나 생활 습관까지 고려하며 맞춤형 치료를 제공합니다. 이는 몸 전체의 균형을 맞추고 환자의 자연 치유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숫과 나무를 동시에 한 사람의 의사가 보고 진단하고 양방, 한방 양쪽의 치료를 함께 했을 때 보다 빨리 그리고 근본적으로 재발 없이 통증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를 많이 관찰합니다. 포근한 봄바람이 기분 좋은 수요일 아침. 씩씩한 걸음으로 병원을 향해 걸어가는 황상두 아버님은 요즘 힘이 넘칩니다. 오늘도 진료 시간에 맞춰 병원에 도착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허리 통증으로 다리에 마비가 오는 듯해 걷는 게 힘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꾸준한 치료로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비결이 궁금해집니다. 디스크 가지고 수술을 했거든요. 그동안에 침도 맞고 꾸준히 잘 지내봤는데 그 사진을 찍어보니 협착도 생기고 다리도 저리고 이제는 또 심해지니까 마비 증상까지 오고 밤에는
잘 적에 기도 내리고 잠을 잘 못 자고 그래 했거든요. 제일 불편은 운동을 제대로 못하니까 걸어야 되는데 이제 심하면은 걷지도 못하고 집에서 주무리고 걷지 못할 때는 뭐 그냥 우리 아파트 평지 그래서 한 바퀴 돌다 올라가고 계속 그래. 마음 먹고 어디 뭐 1km, 2km 뭐 이리는 못 걸었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병두님 처음에 저희 병원 오실 때는 좀 다리 쥐도 나고 발끝도 많이 무디고 해서 오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 병원 치료하고 나서 지금 좀 어떠세요? 저거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 많이 걷지도 못했는데 요즘에는 막 1km, 2km 정도 걷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게 너무 좋습니다.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버님 같은 경우는 협착증이 예. 여러 마디가 다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제일 밑에 게 제일 심하긴 하지만 예. 어쨌든 전체적으로 척추를 좀 보강을 해야 되는 예. 부분이 있어서 제가 주변의 힘줄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프롤로서 치료하고 한방 치료하고 좀 물리 치료하고 같이 좀 계속 통합으로 같이 했거든요. 예, 예. 발끝 무딘 게 좀 좋아지는 거는 시간 좀 더 지나면 더 좋아지실 거예요. 아, 예. 감사합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추가로 해서 허리뼈 주변에 힘줄과 그다음 신경 지나가는 길목하고 해서 불홀로 치료하고 한방 치료 같이 좀 도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50년 전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셨던 환자분입니다. 허리 통증과 함께 허벅지 앞쪽이 아파서 내원하셨는데요. 더불어 오래 앉아 있으면 양 다리에 마비감이 오고 평소에는 발가락 양쪽에 무딘 감각이 있으셨습니다. 밤에 종아리 양쪽에 쥐가 자주 나기도 했고요. 타 병원에서 통증 주사를 맞아도 일주일이 안 돼서 다시 아프셨다고 합니다. 엑스레이상 욕추 전반에 걸쳐서 협착증이 있었습니다. 흉터로 인한 유착도 심하고 척추관에서 눌리는 원인을 제거했는데도 통증이 있는 환자분이므로 주 1회씩 2달 정도 양한방 통합 통증 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척추 전반에 주변 부에 지지가 되는 인대와 힘줄 부위에 프롤로 주사를 시행하였고 더불어 신경이 지나가는 길목에 초음파로 찾아서 유착된 부분을 박리하는 신경 프롤로 주사를 병행하였습니다. 한방적으로 전신 혈액순환을 도와줄 수 있도록 침, 부항 치료를 병행하였습니다. 현재는 발끝 무딘 감각도 호전되었고 걷는 거리가 줄었던 것이 늘어나서 2,000보 이상, 1km 이상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밤에 쥐가 나는 것도 횟수가 많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뼈 사이에 있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척추관이 좁아진 상태를 말하는데요. 주 원인 중 하나는 노화로 인한 퇴행성 요인으로 대부분은 만성적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척추관 협착증과 디스크는 모두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지만 원인과 발생 위치, 증상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신경을 압박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척추뼈와 관절이 퇴화하고 이로 인해 척추관이 좁아져서 신경을 압박하게 됩니다. 반면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은 척추뼈 사이에 위치한 디스크가 탈출하거나 밀려나와 신경을 압박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디스크는 척추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쿠션 역할을 하며 탈출하면 주변 신경을 자극하거나 압박해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은 간헐적 파행이라고 하여 좁아진 척추관으로 인해 걸을 때 통증이 심해지며 쉬면 통증이 완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허리를 굽히면 통증이 완화되는 경향이 있고요. 반면 디스크 탈출증은 디스크 탈출로 신경이 자극되거나 압박하면 다리로 방사되는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디스크가 눌린 신경에 의해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신경이 눌리면서 운동신경에 마비가 없다면 우선적으로 도수치료사가 겨는치료와 운동치료 등을 시행할 수 있고 척추관 주변에 인대와 근육을 강화하는 프롤로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한의학적으로 침치료와 부항치료를 병행합니다. 척추와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인대와 힘줄을 강화시키는 프롤로 주사를 시행하는데요. 더불어서 척추관 협착증 치료에 있어 양한방 통합치료로서 침치료를 통해 주변 근막의 유착을 풀어주고 뜸을 올려 따뜻하게 주변 부의 온도를 올려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합니다.
더불어 근골을 강화시키는 효능이 있는 한약재를 같이 활용하였을 때 시너지가 납니다. 프롤로 주사 치료를 받는데요. 손상된 부위에 고농도의 포도당 용액을 주입해 조직이 자연스럽게 회복되도록 돕는 치료법입니다. 신경 지나가는 길목을 초음파로 보고 치료를 하는 겁니다. 따끔. 프롤로 주사 치료는 자가 치유 능력으로 관절과 인대, 힘줄이 강화되고 통증이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도수 치료도 함께 진행되는데요. 프롤로 치료로 인대 주변에 증식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이후에 도수 치료를 받으면 혈류순환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근육을 풀어주는 활동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한방 치료도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양한방 치료를 받고 가면 허리 통증도 줄어들고 몸이 훨씬 가벼워진 것 같다고 하네요. 치료를 받고 한결 가벼워진 몸으로 집 근처 공원을 찾은 황상조 아버님. 신선한 공기를 느끼고 이렇게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요즘 몸과 마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 주사를 맞고 효과를 엄청나게 봤습니다. 보고 걷지도 못했는데 요즘에 1km, 2km 사서 걸어가지고 걸어다니고 새벽에는 지가 내리고 했는데 지 내리는 것도 없어요. 삐고 마비 증상도 다 풀리고 더 좋아지면은 이제 내년에는 노인 일자리 있는데도 다니고 싶는데 올해 이제 치료를 잘 받아가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해가지고 하면은 돈 벌으러 가야죠. 오랫동안 허리가 아팠던 김순자 어머니는 올해부터 종아리까지 통증이 진행돼 처음 이곳을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척추 협착증뿐만 아니라 퇴행성 관절염까지 안 아픈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허리 아픈 지는 오래됐어. 젊었을 때부터 아팠는데 그때부터 수술을 하락하는 걸 병원에서 안 했거든. 허리 4번, 5번 하고 그런데 MRI 찍은 사진 보니까는 밑에가 시커멓게 협착증이 진행이 많이 됐어. 일을 했기 때문에 수술할 형편이 못 됐어. 그러가 이때까지 배겨온 거지. 허리가 아프니까 다리 종아리 일이 내려와가지고 그래 아팠어. 많이 아팠어. 서 있으면 뒷다리 힙부 여기서 뒤로 뒷다리 종아리 뒤로 당기가지고 아파가지고 힘들지 서 있기가.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요새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유, 그렇다, 그죠. 어머니가 저희 병원 처음 오신 거는 좀 한두 달 전인데요. 네. 그때는 허리 협착증도 여러 마디가 있고, 또 무릎도 아프고, 예, 그다음에 지금, 발목도 수술하고 난 뒤에 오셨어가지고, 예. 여러 가지가 막 섞여 있었는데, 예, 그렇지. 제일 힘든 거는 우선은 엉치, 허벅지, 종아리로 내려오는 통증이어서 제가 허리부터 먼저 치료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처음에는 이 프롤로서 치료라고 하는 게 자극을 주어서 그 다음에 인대가 증식되길 좀 기다리는 치료거든요. 그래서 끝나고도 석 달 뒤, 6달 뒤 더 인대가 증식되면서 더 좋아지는 치료입니다. 그리고 한방 치료도 같이 해가지고 좀 더 좋아질 수 있게끔 같이 치료를 통합으로 해볼게요. 네. 오늘도 허리 치료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순자 환자분은 허리 협착증이 3번, 4번, 4번, 5번, 5번, 1번 여러 마디의 협착증이 있었던 환자분입니다. 왼쪽 엉덩이부터 종아리 바깥쪽으로 시리고 아픈 통증으로 걷다가 쉬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타 병원에서는 MRI를 찍고 수술을 권유하였는데 본인이 거부를 하고 저희 병원에서 치료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프롤로 주사 치료와 더불어서 한방 치료를 병행하여 치료를 하였습니다. 6회 정도 치료한 이후에는 허리가 부드럽고 좌측 종아리가 당기는 것도 강도가 많이 완화되었으며 발목이 당기는 것은 이제 당기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체 검사 좀 해볼게요. 여기 누르면 어때요? 안 아파요? 근데 일어날 때 한 번씩 마취는 데 있다 아직, 그죠?
척추 협착증으로 고생을 많이 한 김순자 어머니는 프롤로 주사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는데요. 프롤로 주사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부작용도 거의 없는 안전한 치료라고 합니다. 지금 엉치로, 허벅지로, 종아리로 큰 신경 내려가는 길목에 신경 프롤로 주사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허리의 프롤로 치료는 손상된 부위를 눈으로 확인하면서 정확하게 원하는 부위에 주사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입니다. 프롤로 주사는 허리, 목, 어깨, 무릎, 팔꿈치 등 관절과 인대가 붙어 있는 곳에 손상이 되어 나타나는 만성 통증과 퇴행성 관절 질환인 협착증,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 같은 질환에 효과가 좋습니다. 최근에는 초음파 기술이 발달하여 인대와 힘줄을 정확하게 보고 손상 부위에 주사를 놓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경이 지나가는 길목이 유착되어 나타날 수 있는 신경 유착성 통증을 초음파로 찾아서 시행하는 신경 프롤로 주사 치료가 발달하여 훨씬 업그레이드된 프롤로 주사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생 기전을 자극하는 약물을 손상 부위에 주입하여 염증 반응을 유도하고 조직 재생을 촉진하는 치료법입니다. 자연적인 치유 과정을 촉진시켜 비수술적인 치료로서의 장점이 있습니다. 프롤로 치료가 끝나고 한방 치료도 진행됩니다. 침 치료는 뻣뻣하게 경직된 척추 주변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이렇게 양한방 통합 치료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알맞은 치료법을 선택해 함께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녁은 여 진통제 먹었거든. 무릎이 종아리가 아파가지고 저녁으로 진통제 여 오고 나서는 안 먹고 허리도 땡기는 것도 많이 줄어들었고 안 아픈 게 좋아진 거지. 안 아프니까 이게 낫고 나면 오후에도 나가서 운동하고 열심히 행복한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초음파 잘 되는지 확인하고 주사 치료할 주사 용품도 다 같이 챙겨주세요.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옥진아 원장이 바빠졌습니다. 방문 진료를 위해 챙길 게 많기 때문인데요. 올해부터 방문 진료 시범 사업으로 이곳 병원이 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빨리 마무리하고 진료하러 갑시다. 네, 원장님. 네. 거동이 불편하고 보행기나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환자분들은 병원에 한번 오려면 보호자인 가족이 휴가를 내고 자가용이나 택시를 타고 번거롭게 오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방문 진료는 환자가 병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의사 간호사가 환자의 집으로 찾아가서 진료하는 것입니다. 와상 환자나 휠체어, 보행기에 의지하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분이나 수술 후 조기 태어난 환자분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들, 중증 장애인 분들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하시는 지역에 방문 진료 시범 사업을 하는 곳이 있는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해당 병원에 직접 전화를 하셔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직접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고 필요한 치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욕창이나 상처 소독, 영양 수액이나 근육 주사를 투여할 수 있고요. 약물 처방전 작성도 가능합니다. 환자가 복용해야 할 약물의 종류나 복용 방법, 용량 등을 관리하고 안내합니다.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혈압, 혈당을 측정해서 관리하고 간단한 혈액 검사도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진료를 신청한 환자의 집으로 달려가는 옥진아 원장. 언제나 그렇듯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오셨어요? 예, 잘 지내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일주일 만에 또 왔어요. 예.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그동안 잘 지냈습니다. 지금 계속 조금 치료 과정 중이라서 예. 어머니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리긴 할 건데 예. 차차 좀 움직이고 운동하면서 이제 보행이 좀 좋아질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예. 할 거거든요. 예. 근데 어머니는 지금 파킨슨도 좀 됐고 뇌동맥류 수술도 하셨고 그다음에 허리 뼈 사이에는 또 핀도 박아놓고 협착증도 또 있어요. 예. 그래서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좀 예. 걷기가 좀 힘든 게 있는데 예. 제가 주변에 힘줄을 좀 단단하게 잡아주고 예. 또 이제 신경 지나가는 길을 좀 터주고 같이 예. 치료를 좀 한번 해볼게요. 예.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일단은 어지럽고요. 다리에 힘이 없고 자꾸 넘어져요. 자꾸 넘어지니까 자꾸 다치는 게라 이 상처가 나오고 밖에 나가지를 못해요. 혼자서는. 제가 이제 힘들어하고 이러니까 거동을 못하니까 원장님께서 이런 방문 치료가 있는데 해드릴까요? 그리 말씀을 하시길래 엄마 그래 주시면 감사하지. 내가 그래가지고 받게 됐습니다. 2년 전 파킨슨 진단을 받은 김동순 씨는 척추관 협착증도 있어 걷는 게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방문 진료를 신청하면 진찰과 처방, 질환 관리 등의 진료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는데요. 동순 씨는 한 달 전부터 방문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네, 환자분 처음 내원하셨을 때 파킨슨 병과 척추 수술 후의 허리 통증 그리고 보행 장애로 내원하셨습니다. 보폭을 넓게 하면 힘이 없어서 자꾸 넘어지려고 하는 증상 그리고 다리 힘이 잘 안 들어온다 하는 것을 주소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는 척추의 안정성을 도와주기 위해서 초음파를 보면서 척추 주변의 힘줄과 인대의 프롤로 주사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환이 겹쳐서 보행에 문제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선 허리의 협착증 주변의 임줄과 인대를 강화하는 치료를 하고 외래 방문이 어려우시기 때문에 방문 진료를 저희가 직접 댁에 방문해서 프롤로 주사 치료와 추후에는 재활치료, 물리치료를 통해서 더 잘 보행이 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오늘은 척추 협착증이 심한 동순 씨를 위해 목과 허리에 프롤로 주사 치료가 진행되는데요. 근골격계 질환에 주로 사용되는 프롤로 주사는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강화해 신체의 자연적인 치유 과정을 촉진하는 주사 요법입니다. 방문 진료에서도 이렇게 초음파 기기를 활용해 문제가 생긴 부위를 꼼꼼히 보면서 프롤로 주사를 시행하므로 안전하게 치료가 진행될 뿐만 아니라 통증의 상태와 원인에 대한 정밀하고 세세한 검사 후 개인별 맞춤 치료가 실시된다고 합니다. 발이 좀 가볍고요. 몸이 허리도 좀 덜 아프고 어지러운 거는 별로 모르겠고요. 걷는 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혼자서도 잘 다니는 자예요. 원장님께서 이리 와주시니까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좀 좋은 일을 하고 싶어요. 지금은 이 파킨슨이라는 거는 완치는 안 된답니다. 기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낫게 된다면은 돈을 벌어가지고 진짜 힘든 사람들 돕고 싶어요. 수술 이후에 수술은 잘 되었다고 하는데 아픈 환자가 많습니다. 통증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왜 통증이 생겼을까에 대한 원인을 치료해야 재발도 덜하고 근본적인 치료가 됩니다. 당장 아프고 통증이 심할 때 사람들은 진통제를 먹거나 주사를 맞습니다. 그렇지만 손상된 부위는 그대로 둔 채 못 느끼게 하는 치료만 하면 척추 관절은 점점 나빠지는 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통합적으로 인체를 바라보는 양안방 통합치료로 손상된 부위를 재생하여 치료하십시오. 수술 후에도 아픈 통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재발률이 높다고 합니다. 내 몸에 이상이 느껴진다면 주저하지 말고 빠른 진단과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건강한 미래를 위해 필요하지 않을까요? 현대인들에게 만성질환은 이제 뗄 수 없는 질병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중장년층과 노년층에서 주로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20, 30대에서도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심장도 두근거리고 잠도 안 오고 야뇨증도 있고 그냥 온 전신이 다 근육통이 심하고 일상생활이 안 돼요. 기분이 이게 체력이 유지가 안 되니까. 제일 힘든 거는 늘 아프고 진짜 피곤하고 외출을 연달아서 못하고 하루 하면 하루 쉬고
피곤한 게 제일 힘들었어요. 조금 밖에 이렇게 안경을 끼고 와도 좀 바람이 분다든가 밖에 다닐 때 좀 눈이 좀 시리고 눈물이 난 것 같아요. 눈곱도 나오고. 네. 한의학에서는 질병을 단순히 증상으로만 보지 않고 전체적인 신체 상태와 개인의 체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요. 특히 만성질환은 단순히 증상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는 바로 사상의학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오늘은 김정희 원장과 함께 만성질환과 사상의학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상의학은 간단하게 좀 쉽게 설명드리자면 사람마다 타고나는 장부 기능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다른데 그 중에서도 그 사람마다 가장 약한 장기가 있어요. 가장 부족한 에너지를 찾아내서 그걸 보충해주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체질마다 강한 장기 있고 약한 장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비대신소라고 해서 비가 강하고 신장이 약하다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열이 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소음인들은 반대로 그러니까 열 에너지가 부족하고 하체 쪽 에너지가 좀 강한 체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태음 같은 경우에는 간대폐소라고 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에너지가 좀 약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안으로 들어오는 에너지가 좀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좀 탁해지기가 쉬워요. 피가 좀 탁해진다든지 그래서 탁해서 병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체질별 어떤 질환이 많다라는 것은 사실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양이 또 두통이 생길 수 있고 소음이 또 생길 수 있고 태음이 또 생길 수가 있는데 그 원인이 소양인 원인이 틀리고 소음인 원인이 틀리고 태음인 원인이 틀리기 때문에 치료 방법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각 체질마다 부족한 에너지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머리 쪽으로도 에너지가 필요한데 머리로 가는 에너지가 부족하면 당연히 두통이 생기는데 이 머리에 필요한 에너지가 한 가지가 아니라 수천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두통이라 하더라도 체질에 따라서 침도 다르고 한약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달라져야 되고 권해주는 음식도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쾌한 날씨만큼이나 유난히 기분이 좋아 보이는 이혜숙 씨는 요즘 힘이 나는 것 같아 한의원 오는 날이 기다려집니다. 2년 전 유방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는 그 시간을 다 잊을 정도로 건강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비결이 궁금해집니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질환이 없었고요. 건강검진을 해가지고 유방암 발견이 돼서 표적항암 20회 받고 일반 그 세포독성 항암 4회 받고 방사선 20회 하고 그게 다 마친 지가 1년 반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나 몸이 회복이 안 되고 식사도 못하고 위의 기능이 다 떨어지고 해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양약도 다 해보고 병원약 다 써보고 했는데 회복이 안 되고 더 점점 몸이 기력이 쇠약해지는 거예요. 심장도 두근거리고 잠도 안 오고 야뇨증도 있고 그냥 온 전신이 다 근육통이 심하고 일상생활이 안 돼요. 기분이 이게 체력이 유지가 안 되니까. 집이 바로 옆이니까 이 동네 사다가 시장 보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너무나 환자분들이 많이 여기를 들락날락 많이 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오지? 하고 한번 와봤어요, 제가. 반갑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요즘 피곤한 거 많이 줄었나요? 네,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어머니. 네. 그 소화는 좀 어떻습니까? 소화도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죠, 어머니? 처음보다. 네. 밥맛도 좀 생겼나요? 네네, 많이. 식사 요즘 잘합니다. 그다음에 그 불안, 소주, 우울한 건 좀 어떻죠? 그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졌죠? 네. 머리 좀 맑아졌죠, 어머니? 네네네. 맥을 좀 볼게요. 네. 맥도 처음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첫날 말씀드렸지만 네. 또 가슴 답답하고 불안, 초조하고 네. 심장 계속 두근거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잠도 잘 안 오지 않습니까? 네, 요게 잠도. 좋아지면 네. 암이 다시 재발할 확률이 떨어지는 거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처음에 왔을 때보다 피곤함도 많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소화도 옛날보다 잘 되잖아요. 그렇죠, 어머니? 네. 이게 이렇게 몸이 좋아진 만큼 정상 세포가 튼튼해진 거예요, 어머님.
어머님 항암 치료는 정말 많이 하셨잖아요. 네, 정말 그쵸? 많이 했죠. 근데 인상도 많이 밝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덕분입니다. 치료 아유, 아닙니다. 잘해주셔가지고. 더 좋아하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약 잘 네. 챙겨 드십시오. 네네, 한약이 정상세포를 튼튼하게 만들기 때문에 면역력을 좋게 하고 하기 때문에 근데 한약은 뭐냐면 딴 게 아니고 그냥 자연의 있는 음식으로 만든 어머니 몸에 좋은 채소 과일 먹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또 침 잘 놔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예. 2023년도에 이번에 유방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수술을 하시고 항암 치료를 24번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치료도 20번 정도 하셨어요. 이분이 정상세포가 너무나 약해져서 기력이 너무 떨어진 상태셨어요. 그래서 오장부 기능이 너무나 떨어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만성 피로에다가 그 다음에 식은땀도 많이 나셨고 소화도 안 됐고 밥맛도 없었고 그 다음에 가슴 답답, 불안, 초조, 우울한 것도 있었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어요. 한마디로 이분은 그냥 몸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너무 다운되고 너무 피곤하고 아픈 데가 너무 많으셔서 그냥 온몸이 다 아프다고 하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내원하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 내원하셨을 때 기력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정상세포가 너무나도 약해진 상태로 오셨습니다. 근데 이 정상세포를 튼튼하게 만드는데 가장 특화된 학문이 사상이야라고 하시면 됩니다. 항암 치료하게 되면 첫 번째가 뭐냐, 에너지가 고갈이 됩니다. 이분이 부족해진 에너지 찾아내서 그 에너지를 보충시켜줘서 정상세포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항암 부작용이라든지 더 크게는 암이 재발하는 것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치료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상의학에서는 체질을 진단해 환자의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 치료가 이루어지는데요. 체질 진단이 확정되면 체질에 알맞은 치료와 함께 음식, 운동, 건강관리법 등을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체질마다 생긴 모습도 다르고 성격도 달라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병은 비슷하게 생길 수가 있지만 그 병이 걸렸을 때 나타난 특징이 체질마다 좀 다릅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일단 첫 번째로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하고 두 번째로 하는 게 확인하는 게 뭐냐면 일단은 침으로 확인해요. 침 같은 경우 좋은 점이 뭐냐면 맞는 체질이 맞다면 맞는 즉시 반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현재 느끼는 불편함이 있는 걸 찾아봐요. 예를 들어 눈이 아프다 지금 현재 아니 머리가 아프다 싶으면 소양이 침 나와봐서 지금 현재 바로 통증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끼는 건조증이나 두통이 순간적으로 바로 줄어드는지 아닌지를 확인합니다. 항암 치료할 때 제일 중요하게 암 환자들이 생각해야 될 점이 뭐냐면 이 정상세포하고 암세포는 반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상세포가 튼튼해질수록 암은 자랄 수가 없고 정상세포가 약해졌을 때 생기는 게 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정상세포를 파괴시키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술, 담배, 스트레스, 과로 등인데 이게 대표적인 발암물질입니다. 근데 이 술, 담배가 암세포를 자라게 하는 건 사실 아니에요. 술, 담배도 독이기 때문에 모든 세포를 다 죽이기 때문에 암세포도 이 술, 담배로 먹고 자라는 게 아니고 술, 담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정상세포가 파괴가 됩니다. 정상세포가 약해지고 파괴되면 그 자리에 암이 자란다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다면 정상세포가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암세포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푹 쉰다, 운동을 열심히 한다. 즉 항암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암세포를 죽이려고 생각한다기보다는 정상세포를 튼튼하게 하는 행동을 하셔야 돼요. 사상의학과 사상정침은 정상세포를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면역력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에너지를 채워주기 때문에. 그다음 이 사람한테는 암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력이 좋아지고 오장부가 좋아지는 것이 가장 부작용 없이 항암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제가 침 안 아프게 놓을게요. 네. 예. 요 태우민 침입니다. 오늘도 침 치료를 받는 예숙 씨. 항암 치료로 몸이 지쳤을 때 한방 치료가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정확한 체질 진단을 받은 후 체질에 맞는 침 치료를 꾸준히 받았다고 하는데요. 침 치료를 통해 기혈을 순화시키고 오장육부의 회복을 도우면 면역력이 증강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항암 끝나고 나서는 이게 식은땀이 너무 많이 나서 옷을 한 6번 정도 갈아입을 정도로 밤낮 없이 그렇게 힘들었고요. 또 숨도 많이 차서 힘들었고 모든 면이 하여튼 힘들었는데 지금 한 60% 정도, 70% 정도 네, 좋아졌다 얘기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무기력증이 오고 우울증까지 오려 하고 일단 어디 직장을 다니고 싶어요. 제가 일단 다시 또 취미생활도 이제 조금 그동안 못했으니까 하고 싶고. 네.
안과 질환에 과민대장 증후군, 고혈압까지 온갖 병을 다 가지고 있는 이명숙 어머니는 이곳에서 치료를 받기 전에는 이러한 상황이 너무나 싫었다고 합니다. 마음이 힘들어서인지 우울증에 소화불량까지 와서 체중이 10kg이나 빠졌다고 하는데요.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힘들게 했을까요? 첫째, 눈은 항반 변성에다가 녹내장, 안구 건조증, 그리고 가민성 대장, 그래서 막 스사를 계속 하고 위축성 위염, 뭐 동맥경화, 그리고 뭐 면역이 떨어져 가지고 계속 아팠어요. 제일 힘든 거는 늘 아프고 이제 피곤하고 외출을 연달아서 못하고 하루 하면 하루 쉬고 피곤한 게 제일 힘들었어요. 제 외사촌 동생이 이제 그 애도 장이 나빠서 막 입원도 하고 하는 거 봤거든요. 그 애가 나섰다는 소리 듣고 그래서 제가 여기 왔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필요한 건 어때요, 어머니? 1년 전에 비해서 예, 피곤한 거 지금은 못 느끼겠어요. 많이 좋아졌죠, 어머니? 예, 너무 좋아졌어요. 체력 많이 좋아졌죠. 예. 눈도 많이 편해지셨죠, 어머니? 예전에는 막 이렇게 거물이 막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거든. 그런 거 없어요, 어머니? 예, 예. 대변도 요즘 대변 좀 어때요, 어머니? 대변? 변도 좋아졌어요. 좀 좋아졌죠, 어머니? 예, 예. 그러니까 그때 설명했듯이 사상의학으로 오장부 좋게 만들면 네. 오장부 좋게 만들면 눈은 그냥 좋아진다 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황반변성 같은 경우는 오장부에서 눈으로 가는 영양이 네. 부족해서 혈관이 예. 팽창돼서 생긴다 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오장부에서 황반으로 가는 영양이 부족해서 네. 세포가 약해지는 게 다거든요. 예. 따지고 보면 굉장히 단순한 병이에요. 예. 몸이 좋아지니까 눈도 좀 편해지고 좋아지지 예. 않습니까? 원장님 말씀 맞았습니다. 그렇죠. 예. 이걸 좀 볼게요. 아이고 맥도 처음보다 좋습니다. 저희가 더 신경 써서 소화하고 필요한 거하고 특히 체질은 소양인이기 때문에 신장이 안 좋거든요, 어머니. 네. 처음에 왔을 때 예. 그러니까 신장이 좋아지면서 눈도 좀 좋아졌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열심히 침 맞으러 오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침 맞자. 침 맞죠, 예. 어머니. 예, 가시죠. 감사합니다. 예. 이분 같은 경우는 눈이 좀 많이 안 좋아서 오셨습니다. 녹내장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경계선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황반면성으로 내원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황반면성이 대부분이 오장부가 약해서 황반으로 가는 영양이 부족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오장부를 봤을 때도 좋은 상황이 아니셨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소화도 안 되셨고 그다음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인해서 설사도 많이 하셨고 만성 피로도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불안하다든지 초조하다든지 정신적인 증상도 같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오장부를 좋게 만들어서 황반으로 가는 영양을 증가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소양이나 신장이 안 좋으셨는데 신장이 좋아지게 체력도 좋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게 좋아지면서 그 후에 눈도 같이 좀 좋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황반면성 같은 경우는 오장부가 많이 좋아져야 어느 정도 좋아진다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눈은 한 6, 7개월 지난 뒤에 좀 좋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황반면성이기 때문에 아직도 치료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황반에 필요한 영양소는 한 가지가 아니라 수천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황반면성이라 하더라도 부족한 영양소는 에너지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건데 이걸 찾아내는데 가장 특화된 학문이 사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양인이 부족한 황반이 부족한 에너지가 있고 소음인이 부족한 에너지가 있고 태음인이 부족한 에너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치료를 해야 되고 부족한 장기도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 체질마다 부족한 에너지가 다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특정 장기를 튼튼하게 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뭐 간을 좋게 하는 생활 습관, 신장을 좋게 하는 생활 습관, 심장을 좋게 하는 생활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각 체질마다 부족한 에너지가 다르고 장기가 틀리기 때문에 생활 습관도 달라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소양인 같은 경우는 잠을 잘 자야 돼요. 잠을 잘 자야 되고 소음인들 같은 경우는 음식을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 태음인들 같은 경우는 운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 체질마다 부족한 에너지가 다른데 인간이 에너지를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음식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 체질마다 자기한테 부족한 에너지를 섭취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당근이라는 음식은 소양인한테는 나쁘지만 소음인한테는 좋아요. 왜냐하면 당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소양인한테 많이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는다고 도움이 되지 않고 소음인은 당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소음인이 당근을 먹게 되면 황반으로 가는 영양이 증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황반 변성에 좋은 음식은 사실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황반에 필요한 영양소는 한 가지가 아니라 수천 수만 가지가 있기 때문에 원인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안과 질환이 있는 이명숙 어머니는 침 치료 덕분에 눈이 훨씬 맑아졌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눈 주위에는 침을 놓지 않고 사상 체질에 맞는 침법인 사상 정치를 이용해 손과 발 부위에 침을 놓는데요. 체질마다 부족한 장기를 찾아내 부족한 장부의 기능을 강화해 오장육부를 좋게 한다고 합니다. 매일 외출해도 괜찮다는 거. 그게 굉장히 컸고 안과 갔었거든요. 그래 이제 진찰을 받았는데 검사에서는 이제 항반변성이 딱 증상이 좋았었어요. 물도 안 차고 피도 안 고이고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지금은 몸 안 피곤한 거 이것만 해도 100%라고도 볼 수 있죠. 예, 전 정말 힘들었거든요. 예, 여태까지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예전에는 끊임없이 수요일, 금요일도 갔는데 못 갔어요, 사실. 내 몸이 힘들어서. 근데 이제는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예. 요즘 얼굴이 밝아 보인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는 박선자 어머니는 하루하루가 참 즐겁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눈이 침침하고 두통이 너무나 심해 매우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우연히 이곳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눈도 맑아지고 몸도 건강해진 것 같다고 합니다. 눈물이 몇 개월 좀 됐어요. 그래서 안과 가면 결막염이라 그러고 눈물하고 눈곱하고 같이 이렇게 막 나왔거든요. 조금 밖에 이렇게 안경을 끼고 하도 좀 바람이 분다든가 밖에 다닐 때 좀 눈이 좀 시리고 눈물이 난 것 같아요. 눈곱도 나오고. 네. 근데 다른 하늘에도 가봤어요. 근데 이제 우리 친구 소개로 우리 친구도 눈이 막 짓물러 가지고 다녔었어요. 옛날에 꼬리가 빨갛게 이렇게 막 아롱아롱하고 막 이런 거 무지개 이렇게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막 까만 점도 보이고 그러는 그런 게 없어졌고.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머리 아픈 거 좀 어때요, 요즘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죠, 어머니? 네, 머리 아픈 지 오래됐었죠?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죠, 어머니. 그렇죠? 네. 뒷골 당기는 것도 많이 없어졌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어머니 피곤한 것도 많이 줄었죠? 네, 그러니까 머리 자체가 좀 아픈 것도 줄었지만 머리 좀 맑아진 느낌 많이 듭니까, 안 듭니까, 어머니? 그렇죠. 맑아졌어요. 많이 그리고 좋죠. 잠을 못 자는데 잠이 와요, 요새는. 네. 아, 그거 진짜 좋은 거예요, 어머니. 네, 이 체력이 좋아져서 그래요. 네, 눈 건조한 거, 침침한 것도 많이 괜찮아지고 있죠. 네. 이렇게 눈을 이렇게 뜨면은 그 테레비 화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약간 회색빛처럼 그럴 때는 예, 예. 옆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음, 원장님께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쵸. 눈 치료하면서. 침침하다고 아직 그랬었는데. 그 침침하고 이제 건조하고. 나 눈곱 나오고 막 그랬는데 좋아졌어요. 요즘에 좀 많이 좋아졌습니까? 네, 네. 아, 그거는 왜냐면은 네. 우리가 눈을 치료할 때 건조증이라고 따로 치료하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오장뿐만 좋게 만들어서 눈으로 영양이 증가돼요. 네. 그러면 건조증도 좋아지만 눈의 전반적인 기능이 다 좋아지거든요, 어머니.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맨 처음 얘기했듯이 머리가 아플 때도 머리를 치료하는 게 아니고 네. 오장부 좋게 만들어서 머리와 영양을 증가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장부가 좋아지면 눈의 전반적인 기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맥을 좀 볼게요. 네. 아, 맥도 옛날보다 좋습니다. 어머니, 어쨌든 지금 체력은 확실히 많이 좋아졌죠, 어머니? 네. 그때도 말했지만 몸이 피곤한 게 줄어들고 네. 할수록 머리 아픈 게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잠도 좀 그렇죠, 어머니. 그러니까 오장부가 좋아져서 체력이 밥맛도 좋아져야 좀 잠이 있어야 잘. 되고, 네. 맞습니다, 어머니. 네, 제가 더 잘 봐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침 맞아 열심히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제가 이번에 약도 좀 지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이분은 이제 주소증이 두통이셨습니다. 거의 이분이 머리가 아픈 지 거의 10년 정도 되셨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눈도 좀 많이 안 좋으셨어요. 눈도 뭐 눈곱도 많이 낀다고 그러셨고 눈이 얼는 것도 많다고 하셨거든요. 눈이 아프다는 소리가 사실 오장부가 안 좋은 데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게 당연히 오장부 쪽으로 진단을 했을 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밥맛도 없으셨고 만성 피로가 있으셨고 그다음에 잠도 잘 못 주무셨고 신장이 좀 안 좋기 때문에 밤에 소변도 일어나다 자주 보고 그런 증상 여러 가지 몸에 관련된 증상이 있으셨습니다. 사상의학에서는 눈 건강을 체질과 연결해 진단하는데요. 체질별 특성을 바탕으로 한약, 정침, 식이요법,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 눈 건강을 회복하는 치료를 진행합니다.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두통으로 10년 넘게 고생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사를 하셨어요. 두통, 머리에 관련된 뭐 CT, MRI 찍으셨는데 문제점 못 찾으셨거든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머리가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영양소가 필요한데 그 영양소를 머리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오장부에서 만들어서 보내줘야 됩니다. 머리에 필요한 영양이 100인데 오장부에서 60밖에 안 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두통이에요. 대표적으로 본다면 오장부에서 머리로 간 영양이 부족해지면 머리에 있는 근육들이 딱딱해지게 됩니다. 머리에 있는 근육이 딱딱해지게 되면 신경을 눌러서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통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머리 자체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오장부를 좋게 만들어서 머리로 가는 영양을 증가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분이 머리가 아팠던 것은 머리에 원인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오장부가 나빴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아무리 찍어도 원인이 안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두통을 치료한 게 아니라 오장부를 좋게 만들어서 소화기능도 좋게 만들어 드리고, 그러니까 오장부가 좋아져서 에너지가 생기게 되면 첫 번째로 느끼기 체력이 좋아지고 피로한 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동시에 머리 아픈 것도 좋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오장부에서 머리로 영양이 안 가는 사람들은 눈으로 영양이 안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눈도 좀 안 좋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눈을 따로 치료한 게 아닙니다. 눈도 오장부가 안 좋아서 생긴 거고 머리도 오장부가 안 좋아서 생긴 거기 때문에 오장부를 좋게 만들어서 피로한 게 줄어드니까 머리 두통도 좋아지면서 눈도 동시에 좋아진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2가지 치료가 진행되는데요. 먼저 태음인인 박선자 어머니의 체질에 맞춰 침 치료가 실시됩니다. 침 치료는 인체 회복력과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한방요법인데요. 개인의 체질과 증상에 맞춰 진행됩니다. 약침 치료도 이어지는데요. 한약재에서 추출한 약침액이 계속 혈자리를 자극하는 원리로 치료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증상에 따라 적합한 약재를 활용해 다양한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제 좀 눈물도 많이 없어지고 눈곱도 없어지고 전 정말 많이 좋아졌고요. 잠도 좀 오고요. 잠이 절대 안 와서 제가 수면제도 사다 놓고 먹고 그랬는데 잠이 좀 오고요. 잘 오고요. 여러 가지가 좋아졌어요. 네. 저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좀 그렇게 운동을 하고 싶어요. 파크 골프 하러 친구들이 지금 2명이나 다니고 있는데 되게 재미있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나으면 그런 것도 하고 싶고, 그냥 산책도 좀 하고 싶고, 네, 걷는 거. 자, 사상의학은 똑같은 병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두통이든 똑같은 황반변성이라 하더라도 사람마다 원인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은 다 다르고 사람이 부족한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찾아내서 치료할 수 있는데 가장 특화된 학문이 사상의학입니다. 내 몸에 부족한 에너지를 보충시킬 수 있는 건 자연에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걸 먹는다든지 아니면 그걸 고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한다면은 아무리 만성병이라 하더라도 원인만 알게 되면 근본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은 스스로 지키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내 몸의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건강에 관심을 기울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